이 압력솥이요. 초코네 셰프 7화 이야기인데요. 기다리다 지쳐서 원작을 읽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밥이라고 생각했던 게 삼계탕이었네요. 압력솥에 푹 고아낸 삼계탕, 그리고 고기가 살살 녹아내리고 인삼과 대추향이 어우러진 뽀얀 국물. 이게 바로 이번 대결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마지막 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고 힘이 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7화 미리 보기 한번 볼 텐데요. 7화 미리 보기는 경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경합은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였죠. 여기서 연지영은 세상에 없는 고기 요리, 그 이름은 베프 부르기뇽입니다. 부르고뉴 지방의 대표 요리로 와인으로 쇠고기를 조린 프랑스 전통 요리인데요. 와인 향이 고기에 스며들어서 풍미를 극대화하는 고급 중의 고급 요리죠. 근데 문제는 조선시대에는 와인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영은 머루를 떠올리고, 조선의 머루는 당도가 떨어지고 신맛이 강해서 그냥 와인으로 만들기는 힘들지만 쌀과 함께 발효시키면 부족한 당분을 보충해서 쌀머루 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실제로 고조리서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현대에서도 복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맛은 와인과 청주의 중간쯤 되는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현대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술을 연희군의 술창고에서 꺼내온 뒤 지영은 조선식 갈비찜과 베프 부르기뇽을 결합합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쌀머루 와인에 졸인 베프 부르기뇽 갈비찜. 갈비찜은 깊은 양념에 머루와인의 산미가 어우러져 천하의 별미가 됩니다. 심사위원 우봉과 연희군, 그 황홀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그때 당백룡이 차이다오를 꺼내들고 등장합니다. 그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마라샹궈. 혀를 마비시킬 정도의 자극적인 맛, 현대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매운 향신료 요리, 바로 마라죠. 지영의 요리를 먼저 맛봤던 심사위원들은 다행히 그 풍미를 느꼈지만 마라샹궈의 강렬한 매운맛을 먼저 봤다면 베프 부르기뇽은 무슨 맛인지 느끼지도 못할 정도였어요. 결국 두 요리의 우열을 가리지 못하고 첫 번째 대결은 무승부로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경합,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요리 대결. 두 번째 대결은 원작과 조금 다르게 드라마에서 각색된 것 같은데요. 원작에서는 면 요리 대결이 펼쳐졌거든요. 드라마에서는 다른 나라의 요리를 만드는 걸로 바뀌는데, 조선 측은 명나라, 영나라는 조선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명나라의 요리를 조선식으로, 조선식 재료로 재현을 한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특히 중국 요리는 화려한 불맛과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는데 조선의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이를 살리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반대로 명나라 측이 조선의 요리를 재현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조선 요리의 핵심은 단순한 재료에서 오는 담백한 맛과 정성. 화려한 양념에 익숙한 명나라 셰프에게는 오히려 큰 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드라마 속 두 번째 대결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문화의 교류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담아내는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여기 면 요리에서 들기름 막국수를 했었는데요. 짜장면을 만들지 않을까? 그거는 제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원작에서는 임지영을 방해하기 위해서 강목주가 손을 씁니다. 밀가루를 못 쓰게 하려고 그 가루를 써서 밀가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경합에서 아마 강목주가 손이 져야 하니까 눈의 가시 같은 연지영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아마 손을 쓸 것 같아요. 어떻게 강목주가 나쁜 짓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경합, 인삼과 탕입니다. 여기서 모든 승부가 갈리게 될 텐데요. 중국은 탕 요리의 대가죠. 그래서 매우 자신 있어 하는 모습이었고, 명나라 측은 인삼 채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을 압박합니다. 조선이 기술이 미비하니까 우리가 인삼을 제대로 활용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말이죠. 연지영은 모든 것을 결고 결심합니다. 그 무기는 바로 압력솥. 하지만 압력솥은 오늘날처럼 흔한 주방기구가 아니에요. 증기를 가두고 고압으로 요리하는 원리, 잘못 다루면 폭발해 총통에 버금가는 위험한 물건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소방소역 경찰서 국가수 보신 적 있나요? 거기 6화에 범인이 압력솥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죽이기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그 추 안에다가 이물질을 넣어서 그거를 펑 터뜨리게 해서 그 추가 사람의 머리에를 정통을 맞아서 사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압력솥은 잘못 쓰면 위험한 물건이에요. 지영의 설계도를 그리고 도와줄 사람을 찾는데, 그가 찾은 사람은 바로 장영실의 후예 춘생입니다. 대옥은 장영실의 후손이었는데 춘생은 일단은 내켜하지 않는데요. 지영은 동래파전을 만들어서 춘생에게 대접을 합니다. 동래파전은 수학여행 가서 장영실 기념관에 갔을 때 그 근처에서 먹었던 파전 맛을 기억을 해내서 만든 건데요. 어렸을 때
춘생에게 장영실 할아버지가 많이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녹진한 반죽, 구운 쪽파의 향이 입안을 가득 채우는 그맛.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맛을 떠올리면서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게 됩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이제 조금 벼슬길이 막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영실이 관노 출신이었잖아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위대한 분이었고 수백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 이름을 기억할 거라고 이제 지영이 설득을 하게 되고 춘생은 마음을 바꾸고 지영을 돕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며칠 뒤에 마침내 압력솥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험이 성공하던 그 순간 괴한들이 들이닥칩니다. 왕과 송재 그리고 지영까지 노리는 정체불명의 살수들, 호위무관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릴 정도의 실력자들이었죠. 이건 단순히 산적대가 아니고 누군가 보낸 고도로 훈련된 자객들입니다. 지영과 송재 그리고 왕까지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하지만 춘생은 총통의 원리를 이용한 기지로 이 위기를 벗어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지영은 목숨 걸고 완성한 압력솥으로 마침내 삼계탕을 완성합니다. 인삼과 닭, 대추와 찹쌀이 어우러져서 뽀얀 국물이 끓어오는 순간 뚝배기의 뚜껑이 열리며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변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고 병든 이를 살리고 장수를 지키며 무엇보다 가족의 정을 담아내는 조선의 혼이 담긴 한 그릇입니다. 지영은 이렇게 말해요. 이 음식은 몸을 살리는 동시에 마음을 지켜주는 요리입니다. 과연 이 마지막 대결에서 조선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자, 관전 포인트는 베프 부르기뇽 갈비찜과 마라샹궈, 자극적인 맛과 섬세한 풍미의 충돌이고요. 두 번째, 문화교류 요리의 대결. 조선은 명나라 요리, 명나라는 조선 요리를. 그리고 세 번째, 압력솥 삼계탕, 목숨을 건 발명품으로 완성한 조선의 마지막 무기. 그리고 살수들의 습격으로 단순한 요리 대결을 넘어서 정치적 음모와 암투를 보여주는데요. 포크네 셰프 7화는 단순한 요리 대결이 아니고 문화, 정치, 그리고 목숨을 건 생존 싸움까지 담겨 있어서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특히 압력솥 삼계탕 만드는 장면은 드라마 전체를 통틀어도 아마 손꼽히는 명장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의 자존심 지켜낼 수 있을까요? 우리 7화 본방 끝나고 또 만나요.